어,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요. 캄보디아에서 실제 벌어졌던 이거 정말 첩보 영화 같다 싶은 그런 청년 구출 작전입니다. 저희가 관련 기사들하고 여러 기록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그 전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수익 미끼 이런 거에 속아서 온라인 스캠 범죄 조직에 붙잡혔던 우리 청년들이 있었잖아요. 이분들을 구출하기 위한 그 긴박했던 순간들, 또 그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들, 그리고 외교적인 노력까지. 저희가 모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이 단순히 그냥 한 번의 구출극, 이걸 넘어서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좀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고 또 무엇을 남겼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먼저 이 사건의 배경이 된 온라인 스캠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SNS나 구직 사이트 같은 데에서 해외 취업인데 고수익 보장 이런 식으로 청년들을 유인하는 거죠. 그리고는 현재에서 여권을 딱 뺏고 감금하고 그러면서 보이스 피싱 같은 범죄에 그냥 강제로 동원하는 그런 수법이라고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게 참 안타까운 게 한국에서 괜찮은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청년들 그 절박한 마음을 파고든다는 거잖아요. 김병주 의원 서신에도 그런 비슷한 맥락의 얘기가 있죠. 아니 조국에 좋은 일자리가 있었으면 우리 청년들이 낯선 땅까지 왔겠냐. 이런 대목이요. 그렇죠. 마음이 아픈 지점이죠. 이번 구출 작전의 시작은 근데 꽤 극적이에요. 10월 15일인데요. 김병주 의원이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재외국민 안전 TF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 안전 문제 이거 다루려고 당 차원에서 만든 특별팀인데 이 팀이 캄보디아로 떠나기 정말 바로 직전에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정모군이라는 청년이 현지에 딱 잡혀 있다 이런 긴급 제보를 받게 된 거예요. 김 의원은 당시에 정군 어머니의 그 절규를 듣고 반드시 내가 구해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이렇게 당시 심정을 밝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상 이건 납치고 강제노동이고 범죄를 강요한 거니까. 그야말로 심각한 인권 유린 문제죠. 자료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분, 김병주, 홍기원, 황명선, 이모선 의원이 직접 현지로 급파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 사안을 얼마나 심각하게 봤는지 정치권에서도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김병주 의원이 출국 전에 했던 말도 있잖아요. 국민을 지키는 건 국가의 존재의 이유다. 만사를 제치고 구출해야 한다. 여기서 그 절박함이 딱 느껴지죠. 네. 캄보디아에 도착한 의원단은 그야말로 시간을 분초 단위로 쪼갰었다고 해요.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과정을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설명하더라고요. 하나는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한 노력, 다른 하나는 좀 비공식적인 비밀 구출 작전.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착착 진행된 거죠. 네, 투트랙으로 간 거죠. 먼저 그 비밀 작전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정군을 찾는 과정이 정말 숨막히게 돌아갔어요. 처음에는 현지에 계신 교민들을 통해서 좀 조용히 은밀하게 행방을 수소문했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좀 막막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정보가 없으니까. 그런데 정말 뜻밖의 돌파구가 한국에서 열렸어요. 한국에 남아있던 보좌진이 정군의 친구를 찾아낸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기지를 발휘합니다. 마치 자기도 캄보디아 일자리에 관심 있는 척하면서 정군한테 SNS로 영상통화를 시도한 거죠. 그 짧은 통화 순간에 정군이 감시하는 사람 눈치를 쓱 보면서 몰래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상황이 확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한된 정보와 시간 속에서 어떻게든 길을 찾아낸 거잖아요. 영상통화 배경에 잠깐 스친 그 몇 가지 단서들, 이걸 가지고 구글 어스 위성지도를 막 뒤져서 정군이 갇혀있을 걸로 추정되는 프놈펜의 어떤 아파트형 호텔, 그 위치를 특정해냈다는 건데요. 이건 정말 현대 기술하고 정보 분석력,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집요함, 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봐야죠. 약간 디지털 시대의 탐정 활동 같기도 하고요. 네, 정말 대단하네요. 위치를 알아냈으니까 이제 다 된 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다른 벽에 딱 부딪힙니다. 현지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더니 상대가 무장 조직일 수도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이러면서 수사하려면 한 20일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20일요? 시간이 없는데. 그렇죠. 근데 TF 의원단의 공식 귀국일은 바로 다음 날인 17일이었다고 하니까 와, 시간이 정말 촉박했겠네요. 그냥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아찔했겠네요. 자, 그럼 그 시간 동안 다른 한 축, 외교 전선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TF 의원단은 캄보디아 하원하고 상원 대표단을 계속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양국 간 협력을 좀 강화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특히 구체적인 제안을 두 가지 내놓았습니다. 첫 번째가 코리안 데스크 설치예요. 아, 네. 그게 중요하죠.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네, 그러니까 한국 경찰관이 캄보디아 현지에 떡 상주하면서 위험에 처한 우리 교민들을 직접 지원하고 구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캄보디아 합동수사 TF를 구성하자 이런 제안입니다. 양국 수사 인력이 힘을 합쳐서 이런 온라인 스캠 범죄 조직을 소탕하자는 건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파견된 한국 경찰한테 한국인 관련 사건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권을 좀 주자 이런 내용까지 포함됐다고 하니까 꽤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제안이었어요. 네, 이 제안들은 단순히 이번 한 건 해결,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비슷한 범죄를 막고 또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제도적인 틀을 만들려는 시도니까요. 코리안 데스크는 현지에서 바로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창구가 될 테고 합동수사 TF는 점점 교묘해지는 국제 범죄에 같이 대응하는 어떤 기반이 될 수 있겠죠.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측도 이 제안에 깊이 공감하면서 한국인 관련 사건은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거나 스캠 의심 지역은 주기적으로 수색하겠다 뭐 이런 약속들을 했다고 하니까 외교적인 성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김병주 의원이 서신에서 국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정군을 찾아 나서는 가장 큰 힘이 됐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긴 한데요. 이 부분은 김 의원의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 해석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사실 전달에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외교 협상이 한창 진행되는 와중에 정군 구출 작전은 20일 이상 걸릴 수 있다. 이 시간적인 난관에 딱 부딪힌 거죠. 여기서 김병주 의원이 결단을 내립니다. 동료 의원들한테는 남은 외교 일정을 좀 맡기고 본인은 캄보디아에 남아서 정군 구출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죠. 아, 대단한 결정이네요. 당시 심경을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우리 국민이 어디 있는지 뻔히 알면서 모른 척 돌아갈 순 없다. 국민을 포기한 내가 어떻게 정치를 계속할 수 있겠나. 뭔가 좀 비장함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그 책임감이 느껴지네요. 귀국 비행기를 안 탄 김 의원은 앞서 만났던 캄보디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다시 찾아가서 설득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료에는 이걸 읍소 외교라고 표현했던데 정말 눈물로 호소하면서 만약에 당신 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이런 위험에 처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좀 인간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려고 애썼다는 기록이 있어요. 공식적인 외교 채널만으로는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좀 개인적이고 절박한 호소가 의외의 결과를 낳은 걸로 보입니다. 20일 이상 걸릴 거라던 경찰의 현장 급습 작전이 불과 반나절 만에 전격적으로 결정됐으니까요. 반나절 만에요? 와. 네, 이건 공식 외교 라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이 직접 나서서 진심으로 소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같아요. 때로는 정해진 절차나 규정을 뛰어넘는 그런 인간적인 접근이 상황을 극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개인적인 노력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 자체가 어쩌면 시스템의 한계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시작된 급습작전도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마음을 졸여야 하는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 연달아 찾아왔다고 해요. 자료를 보면 첫 번째 위기가 경찰이 특정된 그 아파트 13호실 문을 딱 열었는데 정군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 텅 비어 있었군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호텔 건물이 A동, B동, C동 이렇게 3개 동으로 나뉘어 있었다는 거죠. 와, 정말 눈앞이 캄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허탈했겠네요. 곧바로 두 번째 위기가 닥칩니다. 경찰이 움직였다는 사실을 범죄 조직이 눈치채고 정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릴 위험이 확 커진 거죠. 시간이 없었어요. 김 의원은 범죄 조직 애들이 서로 연락 취하기 전에 남은 A동하고 C동도 즉시 수색해달라고 현지 경찰에 정말 간청했고 다행히 경찰이 이걸 받아들여서 수색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네요. 정말 긴박했군요. 그리고 마침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김 의원님, 정군을 찾았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이어졌죠. 네. 캄보디아 경찰이 축하합니다. 다른 한국 청년 2명도 함께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덧붙였다는 거예요. 아, 3명이나요? 네. 김 의원은 전화기를 붙잡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다고 그 감격의 순간을 전했습니다. 정말 끈질긴 추적과 외교적인 노력,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기지까지 더해져서 3명의 청년을 무사히 구출한 거죠. 와, 정말 극적이네요. 다행입니다. 이번 사건을 이렇게 쭉 종합해 보면 청년들의 그 절박한 처지를 악용한 신종 국제범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또 위기 상황에서 SNS나 구글어스 같은 기술, 또 정보원의 기지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동시에 공식적인 외교 채널하고 함께 개인적인 차원의 그 절박한 호소와 결단,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진 좀 복합적인 구출 작전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볼 지점들을 던져줍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역시 온라인상의 그 달콤한 유혹,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고수익 해외 취업 제안은 정말 냉정하게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그 오래된 격언,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앞서 언급됐듯이 국내 청년 실업 문제 같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이런 범죄의 어떤 토양이 된다는 점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죠. 네, 근본적인 원인도 봐야겠죠. 둘째는 그 연결의 힘입니다. 정군이 친구에게 보냈던 그 희미한 신호가 구출의 결정적인 단서가 됐던 것처럼 어려움에 처했을 때 혼자서 막 끙끙 앓기보다는 주변 사람이나 국가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정말 사소해 보이는 연결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혼자 힘으로는 어려웠을 거예요. 도 자국민이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이번 사건은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코리안 데스크나 합동수사 TF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도 중요하고, 또 동시에 위기 시에는 관행을 넘어서는 과감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번 구출이 성공적이긴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국회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헌신이나 읍소 외교에 좀 크게 의존했다는 점은 어쩌면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 드러내는 국가의 공식적인 책임과 실제 작동 방식 사이의 어떤 간극일 수 있는 거죠. 네,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정치적인 맥락에서 좀 보자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TF를 구성하고 직접 행동에 나서서 성과를 거둔 것은 재외국민 안전 문제에 대해서 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달라 이렇게 촉구하는 계기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자료에 포함된 김병주 의원의 서신 내용 중에 현 정부의 재외동포 안전 문제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시각이 담겨 있는데요. 이 부분은 김 의원 개인의 정치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는 양측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코리안 데스크나 합동수사 TF 같은 제안들이 나왔지만 이게 실제로 양국 간의 합의를 통해서 실현되고 또 제대로 운영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도 많아 보이긴 해요. 예를 들면 캄보디아 영토 안에서 한국 경찰한테 어느 정도의 수사권을 줄 거냐, 이런 문제는 주권하고 관련된 민감한 사안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외교적인 합의가 구체적인 실행으로 이어질지는 좀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확합니다. 김병주 의원 스스로도 구출 이후에 아직 남아있는 청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이건 이제 시작일 뿐이고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끝까지 구하겠다. 이렇게 다짐했다고 하죠. 이번 성공이 끝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어떤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번 구출은 기술, 외교, 또 개인의 용기가 결합된 아주 극적인 성공 사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예방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단순히 범죄 조직 소탕 이것만 넘어서서 우리 청년들이 왜 이런 위험한 유혹에 빠지게 되는지 그 배경에 있는 국내의 사회 경제적인 문제부터 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 국제적인 사법 공조를 어떻게 더 강화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우리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캄보디아 청년 구출 작전 그 이면의 이야기들을 깊이 들여다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건이 던진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